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5월 A 유형 문제입니다. 우선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는 글씨 작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포그라피로 바꿔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인터랙티브, 에센셜, 그리고 타이포그라피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타이포그라피. 왼쪽 꼭대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서도 에디트 메뉴를 선택하셔서 가장 밑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사용하시면 환경을 또 재구성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 메뉴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여러분은 다 똑같은 창으로 도착하도록 되어 있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서 저는 오픈 다큐멘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 V체크 되어 있었는데 얘를 해제했어요. 창문의 크기를 내 맘대로 조절해서 쓰려고요. 유니트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오십시오.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끔 가다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파이카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아더 유니트에서 스트로크, 선의 굵기, 요거는 포인트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맞겠죠. 이 친구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도록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끝내줬고요.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이미지를 잘 모셔와서 클리핑 패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배경을 제거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글씨들이 있을 경우에 글씨들이 우리 이미지를 침범할 수 없도록 타이프 워프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글씨들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부터 열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멘트를 만들게요. 다큐멘트. 대화창이 뜨면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 맞춰주시면 될 텐데 용지는 한 장만 필요해서 넘버 페이지는 한 장, 크기는 210에 297이라고 사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210에 297. 단은 한 단짜리이니까 컬럼은 1. 여백의 경우에는 상하좌우가 12, 돌연이 3으로 되어 있네요. 마진이라고 하는 게 여백인데요. 지금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크기 맞춰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블리드도 3이라고 숫자 하나만 바꿔주셔도 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 혹시 이 마진의 경우에 서로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링크를 풀어주시게 되면 따로따로 사이즈를 바꿔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즈 다 같이 갈 거기 때문에 링크를 그대로 걸고 작업할게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종이가 이렇게 하나 열릴 거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색깔들을 뽑아 놓도록 할게요. 다양한 색상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선택하시게 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스와치 팔레트에 미리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팔레트를 클릭하셔서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뉴 스와치라고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자, 색상은 CMYK 숫자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된 친구를 다시 또 뉴 스와치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또 생깁니다. 색깔을 바꾸시려면 더블 클릭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되겠죠. 색상에 보면 그라디언트도 필요하네요. 단색 말고 그라디언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팔레트를 보시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흰색, 검정색 보이죠? 그 친구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얘를 그대로 스와치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Add to 스와치. 스와치 팔레트를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스와치에 장착된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색상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화치를 다 뽑았고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글꼴도 맞춰야 될 때가 있는데, 자, 글꼴도 미리 단락 스타일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클릭하셔서 없는 걸 새로 만들어주는 거 Create New Style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스타일 1이라고 새로 생깁니다.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고요. 이름과 속성들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름은 중제목. 글꼴 선택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에서 글꼴이 도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영문판에서는 한글 글꼴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치도록 할 건데, 도둠이라고 하는 글자는 DO라고 치시면 도둠이라고 자동으로 찾아질 겁니다. 사이즈, 행가는 리딩을 얘기하죠. 색깔 맞추겠습니다. 캐릭터 컬러 M80에 Y40.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드랍캡 선택하셔서 라인은 2줄, 캐릭터 글자는 1개. OK 단추 누르셔서 중제목을 만들어 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본문과 목차, 캡션도 추가하시면 될 텐데요. 만드실 때 이미 만들어졌던 중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게 되면 여기에 적용됐던 글꼴이나 색깔들이 다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아예 깨끗하게 새로 만들 수 있도록 베이직 패러그래프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패러그래프 스타일도 미리 뽑아주시면 나중에 글씨 작업하실 때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지를 불러올까요? 자,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플레이스,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고 하는 폴더 이미지가 들어있지요. 2급의 1번 불러오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이미지를 선택하실 적에 한 번 누르시게 되면 파란색 테두리, 그리고 2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갈색 테두리,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자, 파란색 테두리가 됐을 때는 조절점을 클릭해서 쭉 당기시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는 그대로 있고 바깥쪽에 액자 같은 파란 테두리만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에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미지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게 파란색 테두리인지 갈색 테두리인지를 잘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선택하실 때 마우스 갖다 대시면 동그라미 구슬 보이죠? 자, 구슬 상태에는 우리 2번 더블 클릭하셔서 갈색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이미지에 클리핑 패스 작업을 해주도록 할까요?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포토샵 선택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 미리 따놨던 패스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OK 누르셔서 클리핑 패스 작업을 해줬고요. 효과를 줄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효과, 이펙트죠.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주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색상이 너무 짙다 싶으면 오퍼시티 값, 투명도를 조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감싸기, 텍스트 워프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글씨들이 나의 이미지를 침범하면 섭섭하니까요. 자, 텍스트 워프는 오른쪽 패널에 텍스트 워프라고 하는 패널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옵션 선택하시게 되면 그 모양대로 글씨들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얼마만큼 숫자 값을 정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5mm만큼이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5mm만큼 테두리가 파랗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테두리인 상태에서
선택을 슉 하셔서 배치하시면 이미지 첫 번째 완성됐고요. 두 번째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예요. 플레이스 2급의 2번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미지를 창도 줄이고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도 줄여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오토핏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V체크 해두게 되면 파란색 테두리와 갈색 테두리 동시에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율이 깨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정 비율로 크기를 줄일 수 있죠. 자, 이제 이 그림들을 따로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테두리로 요만큼만 보여주세요 라고 잘라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전체가 다 같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오토핏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조절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만큼만요 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림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안쪽에 구슬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들어서 옮기실 수 있으니까요. 복사하셔서 3개를 배치한 다음에 이 친구를 원하는 이미지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선택 도구 눌러서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 클릭 드래그 해서 당기시면 쌍둥이가 만들어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안쪽에 있는 이 구슬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구슬이 선택돼서 내가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어요. 자, 가운데 이미지 역시 얘는 이렇게 앉아있는 환자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군요. 클릭하셔서 위치 맞추시고요. 클릭하셔서 위치 맞추시고요. 세 번째 그림 가지고 올까요? 자, 파일에 플레이스 세 번째 이미지 열기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이미지 상자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그림도 같이 줄어들 거니까 오토핏 체크하시고 조절점을 클릭,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눌러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 누르셔서 원하는 위치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윗스 210에 하이트 297, 210에 297 OK 하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선은 굵은 선, 가는 선으로 되어 있군요. 두께는 12포인트, 색깔은 C에 80, M에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네요. 선은 스트로크 가셔서 12포인트, 타입은 두껍고 가는 친구, 색깔 스와치 팔레트에 가셔서 색깔을 찾으셔야겠죠. C에 80, M에 50 선택하셔서 적당한 곳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사각형 다시 만들겠습니다. 210에 172 역시 채우는 색깔 그라디언트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스와치에서 만들어줬던 친구 테두리는 없어요. 윤곽선은 없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르군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선택하셔서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리버스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방향을 뒤집을 수 있죠. 선택하셔서 또 배치. 다만 이 친구가 내 이미지를 다 가리고 있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정렬하셔야 되겠죠. 맨 뒤로 가라 send to back. 이 친구는 자꾸 선택할 때마다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그냥 잠궈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락을 걸어줄게요. 나머지 이미지들을 적당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놓고 보니 이미지의 하얀 부분이 눈에 좀 거슬리죠? 자, 이 하얀 부분들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클리핑 패스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택했을 때 위쪽에 보시면 오토핏이라고 하는 게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오토핏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시게 되면 디텍트 엣지라고 선택해 주겠습니다. OK 누르셨을 때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쓸데없는 부분을 다 제거해 줬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원하는 위치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고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그 글자는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하시는 게 편하겠죠. 타임 뉴 로만 볼드 책은요. 색상은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메디컬 리포트라고 하는 글자도 맞았을까요? 타입 툴 누르셔서 드래그 블록 잡으시고 캐릭터 패널 글꼴은 도둠 크기 14포인트 색깔 스와치 팔레트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출렁거리는 글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한 거겠죠. 자, 타이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하는 툴이 보입니다. 자, 타이프가 패스를 타고 흐를 거예요. 그러려면 패스가 먼저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자, 펜 툴을 들으셔서 모양을 비슷하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선 모양이 혹시 마음에 안 든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 화살표 누르셔서 그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갈게요. 타입 오너 패스 툴로 바꿔치기 하셔서 요 선을 따라 갈 거거든요 라고 그 선에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글씨를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글자를 블럭 잡으셔서 글꼴 크기 색깔 맞춰 주세요. 위치가 애매하죠. 자, 글씨 앞쪽에다 커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가 나오는 순간 클릭해서 쭉 옮기시면 그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요. 선의 경우에는 그 선이 보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 도구로 선을 클릭하셔서 선이 없어요 라고 짝대기 해주시게 되면 글씨만 남습니다. 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글씨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건 소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불러내서 복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클릭하셔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입력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만큼을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복사에다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C 글씨를 쓰겠습니다 라고 타이프 툴을 들으셔서 이쯤에다가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씨들이 쪼르륵 들어가지요. 이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 친구는 제목이라고 아까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제목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의 경우에는 본문이라고 선택하셔서 글자의 모양이 바로바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쪽의 경우에는 다각형과 함께 글씨가 엮여져 있으니까 다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다각형은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시고요.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을 임의로 사각형 선택하셔서 만드시고요. 크기는 지정이 되어 있죠. 60에 8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요. 색깔도 스와치 팔레트에서 80에 40
자, 너무 사각형이고요. 지금 이 친구는 살짝 빗면으로 비껴져 있으니까 직접 선택 도구 하얀 화살표 누르셔서 이 점만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이동하겠습니다. 비스듬하게 변경해 줬고요. 글씨를 써보도록 하죠.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목차 형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제목을 하나 만들었으면 아래쪽에 글씨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타입 툴, 클릭 드래그, 상자. 미리 타이핑 되어 있는 글자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블록 잡으시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그 상자에다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캡션인지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소화기 센터 한 세트가 만들어졌네요. 얘를 잘 복사하셔서 나머지 거 그대로 글씨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군요. 선택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랍, 드래그 드랍. 그렇죠? 글씨 바꿀게요. 글씨를 자,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이 글씨가 우리의 이미지를 밟고 지나가고 있네요. 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번 쭉 해보시고요. 보는 방법을 프리뷰, 미리 보기 형태로 바꿔서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겠죠.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와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적에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군요. 하나는 인디자인 파일, 또 하나는 PDF 파일. 우선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안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9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 1번이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는 저장이 끝났고요. PDF 파일로 한 번 더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PDF 파일로 저장하는 건 세이브가 아니라 내보내는 익스포트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셔서 파일의 형태 PDF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PDF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랙티브와 프린트. 우리는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PDF 중에서 프린트로 되어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장 단추 누르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문제에서 내보낼 때 모든 프린터에 표시를 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마크, 올 마크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엑스포트 내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죠. 두 번째 문제는 페이지가 세 페이지로 늘어나면서 마스터 페이지 설정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군요. 새로운 종이 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뉴, 다큐멘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이 떴죠. 페이지가 3페이지 필요하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스를 3개, 종이의 사이즈 정하도록 하죠. 198에 267, 컬럼은 한 단짜리니까 1 그대로 둘 거고요. 마진을 보니 상하 좌우가 15 다 똑같죠. 그럼 링크를 그대로 걸어둔 상태에서 15, 돌연 블리드도 3mm, 전체가 다 똑같으니까 링크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3mm. OK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종이를 띄웠고요. 미리 준비해 둘 색상 뽑아 놓도록 할까요? 자, 색상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스와치 팔레트에 뽑아 놓으시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스와치 팔레트 켜 놓으시고요. 맨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클릭.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스와치 눌러주면 쌍둥이가 생긴다고 했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하나하나 필요한 대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다 뽑았고요. 단락 스타일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져와서 없는 걸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Create New Style.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단락 스타일의 설정 본문 1부터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장평 90%라고 하는 건 어드밴스드에 가셔서 호리젠털 가로를 느슨하게 해주면 됩니다. 단락 시작 표시 문자는 드롭캡을 선택하시면 되죠. 두 줄을 잡아먹고요. 하나의 글자 OK 단추 누르셔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실 때는 기존에 있던 것과 별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베이지 패러그래프라는 걸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어 주실 것. 왼쪽 균등 배치 있는 인덴트에 가셔서 왼쪽이니까 레프트 선택하시고요. 첫 줄 들여쓰기라고 했습니다. 퍼스트 라인 인덴트 5mm로 설정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도 미리 설정을 끝냈고요. 이번 문제에서 추가된 마스터 페이지 설정을 미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패널을 선택하셔서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면 이렇게 양옆으로 세 페이지가 나란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Shuffle 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제시켜 줬습니다. 원하시는 페이지 클릭 드래그 하셔서 위치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배치를 이렇게 양옆으로 끌어다 놨고요. 새로운 B 마스터가 필요하네요. A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 옆에 빈 공간 많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새로운 마스터를 만들겠습니다. New 마스터 클릭. 그러면 새로운 B 마스터를 추가한다고 나오네요. OK 단추 누르셔서 새로운 B 마스터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기존의 A 마스터로 적용된 친구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마스터를 B 마스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모든 페이지 다 바꿔야 되니까 올 페이지 B 마스터로 전체가 바뀌었네요. B 마스터에는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마스터를 화면에 띄워줄 때 거기에 쪽 번호와 면주 설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번호가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고 글씨를 쓸까요? 타이프 누르셔서 원하시는 위치 위쪽에다가는 면주를 아래쪽에다가는 쪽 번호를 매기면 되겠네요. 면주 첫 번째 1, 2페이지에는 코리아라고 쓴다고 했군요. 자, 코리아 면주에 대한 글꼴은 에이리얼의 레귤러 10포인트입니다.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 글꼴, 색깔, 별 얘기는 없지만 가운데 맞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또 하나 만들어서 번호를 매기도록 하죠. 번호를 입력하실 때에는 위쪽에 타입 툴 누르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를 선택하시게 되면 페이지 번호를 넣을 수 있어요.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넘버를 넣겠습니다. B 마스터이기 때문에 B라는 이름이 임시로 들어왔고요. 역시 가운데 맞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역시 에이리얼의 레귤러 10포인트이니까
그걸 맞추도록 할게요. 캐릭터 패널.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가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대로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전체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Alt키 누르면 복사하겠다 라고 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클릭해서 쭉 오른쪽에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코리아라고 하는 글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나가볼까요? 자, 마스터를 선택하고 계시면 마스터에 직접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꼭 아래쪽에 페이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을 좀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3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걸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설정도 끝이 났네요. 이미지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플레이스, 이제 단축키를 좀 사용해 볼까요? 매번마다 이미지를 삽입할 때마다 메뉴를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컨트롤 D, 워낙 많이 쓰는 키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D.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죠. 2급의 5번 이미지를 열기 하시게 되면 그림이 쫓아다녀요. 배치를 비슷하게 쭉 드래그 하셔서 넣어 주시고요. 기본 패더 넣어달라고 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펙트 효과 줄 수 있습니다. 베이직 패더. 프리뷰로 보시면서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급의 6번, 7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크기를 같이 늘리실 때는 위쪽에 오토 핏 맞춰주시면 상자와 그림 같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오토핏을 꺼 주시게 되면 바깥쪽에 삐져나온 상자만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다. 파란색 테두리 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자, 2급의 8번을 불러오기 전에 배치된 걸 보니까 동그랗게 배치가 되어 있군요. 이 친구는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일립스를 먼저 그리시고요. 크기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게 없지요. 자, 도형은 사각형에 대한 언급밖에 없기 때문에 일립스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적당하다 싶은 크기로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셨으면 이제 그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이 이미지가 여기 바로 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미지가 너무 크게 되어 있군요. 이미지만 줄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갈색 테두리가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크기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비율이 깨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자, 배치가 끝났으면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그림자 효과, 그리고 텍스트 워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 하시게 되면 그림자 들어가고요. 문제지보다 우리 그림자가 조금 커 보이죠?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프리뷰 켜줘서 미리 다 보일 거예요. 크기 조절하시고 오퍼시티 농도도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조정 가능하십니다. 타입 워프는 오른쪽에 있는 패널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하나, 둘, 세 번째 그 테두리에 맞춰서 경계를 그려주겠다. 거리는 5mm라고 했으니까 5mm라고 숫자값을 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5mm만큼 경계를 지어줍니다. 하나를 잘 만드시면 이렇게 복사해서 빨간색 이미지 들어간 걸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겠죠. 선택하실 적에 안쪽에 있는 굿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클릭하셔서 Alt 누르시고
쌍둥이로 복사가 될 거다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 자체가 복사가 되고요. 안쪽의 구슬은 그 안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만 옮기실 수 있지요. 2-9번 이미지는 필요한 부분끼리 잘라서 써야 되니까 파란색 테두리 그때 클릭하셔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안에 있는 구슬 조심하세요. 테두리를 선택하셔서 배치 옮기시고요. 오른쪽 버튼 효과 들어갈까요? 이펙트 드랍 섀도우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자가 배치됩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옆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복사하실 때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간격을 일정하게 주고 싶을 때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을 보세요. 배치를 왼쪽에 맞추겠다, 오른쪽에 맞추겠다가 아니라 사이사이의 간격을 위아래를 비슷하게 구성하겠다, 양옆에를 비슷하게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디스트리뷰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양옆으로 나란히 간격을 일정하게 할 거니까 버티컬 간격이 일정하게 선택됐습니다. 안에 있는 구슬 선택하시면 이미지를 선택한 거다. 클릭해서 위로 살짝 키보드의 위아래 방향키 누르시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구슬 선택하셔서 위로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Alt 눌러서 복사할게요. 구슬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이미지가 보일 때까지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 넣어 봤고요. 도형을 집어넣겠습니다. 도형 사각형 도구가 필요하군요. 자, 렉탱글 툴 원하는 위치 클릭하시고 크기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은 10포인트, 색깔은 CGC Y40. 선에 대한 얘기는 스트로크에 가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10포인트. 색상에 대해선 스와치 팔레트 가셔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시고요. 펜 도구를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펜 툴 선택하시고 모양을 대략 비슷하게 따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은 하얀색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방향의 핸들과 내가 가려는 방향이 다르다면 이 핸들을 끊어주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 키 누르셔서 핸들의 중심점 클릭하셔서 핸들을 끊어줬습니다. 색상을 정할까요? 모양을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클릭하시면 뽑혀 나오는 핸들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복사하실 때 Alt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가 복사가 됩니다. 그라디언트 페더 적용하도록 할까요? 선택하셔서 뒤에 깔려져 있는 친구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누르시면 색상이 흐려진 걸 볼 수 있고요. 방향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문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름의 왕국이라는 글자 타이프 툴 누르셔서 원하시는 위치 클릭 드래그 하시면
그 상자가 생기죠. 궁서의 20 캐릭터 패널 누르셔서 궁서 GUN 궁서 20 색상 시츄에이션 타입스 역시 위치를 잡으시고요. 캐릭터 패널 가셔서 타임 뉴 로만 볼드 채로군요. 48 색상은 스와치 팔레트에서 찾겠습니다. 내부 그림자가 들어있군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이너 섀도우 OK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시츄에이션 만들어졌고요. 똑같은 아이가 타입스라고 해서 옆에 페이지에 있네요. 복사해서 쓸게요. Alt 누르시고 당겨 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글자 색감만 바꿀까요? 자, 스와치에서 하얀색. 나머지 글자들은 미리 입력되어 있는 소스를 불러와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씨를 어디다 담을지 상자를 하나 만드셔서 컨트롤 V 붙여넣기 똑같죠?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본문 1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쪽에서는 본문 2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상자의 크기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배치 각각의 이미지에도 제목들을 붙였네요. 글자를 넣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상자 여기는 캡션이 맞으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지 않을게요. 결과물과 내용이 틀어진 게 없는지 전체적으로 배치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페이지를 저희가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는데 도형을 그 위에 얹다 보니까 페이지 번호가 보이질 않네요. 이럴 때에는 페이지에서 마스터 페이지 들어가시고요. 만들어줬던 면주와 페이지 번호는 모두 다 선택하셔서 잘라내겠습니다. 컨트롤 X 레이어 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창을 보시면 지금 하나의 레이어에 작업을 다 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따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보관하도록 할게요. 그 레이어가 위쪽에 있으니까 항상 더 위에 우선순위로 보여지겠죠. 붙여 넣겠습니다. 에디트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같은 위치에 붙여졌고요. 자, 이제 마스터에서 빠져나와 보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셔서 나오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항상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기 전에 프리뷰로 꼭 배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자, 이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경로를 정해야 되겠죠. 세이브,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안에다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 페이지짜리 리플릿이군요.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새로운 종이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멘트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고요. 페이지는 한 페이지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는 1. 사이즈를 적으셔야 되겠죠. 297에 210. 컬럼이 세 단이니까 3. 간격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출력 상태를 보니까 간격이 필요가 없네요. 0. 상하좌우의 여백이 0이네요. 상하좌우의 여백을 모두 다 땅. 블리드 도련은 3mm로군요. 3. 세팅이 끝났으면 OK 하셔서 종이를 만들겠습니다. 자, 색상부터 뽑아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팔레트 선택하셔서 색깔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클릭하셔서 제일 막내둥이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추가하실 수 있죠. 뉴 스와치. 쌍둥이가 생기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뜰 때 색상들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다 뽑았고요. 단락 스타일 설정하도록 할까요? 단락 스타일, 패러그래프 스타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New Style.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을 맞춰 주시고 글꼴, 기타 등등을 세팅하시면 되겠죠. 단락 시작 문자는 드롭캡 선택하셔서 두 글자만큼 자리를 차지해요 라고 선택하셔서 OK 하시면 첫 번째 스타일 완성됐고요. 다음 스타일 추가하실 때 기존에 있던 거 선택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자, 이렇게 패러그래프 스타일까지 맞춰 놓았네요.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셔서 경로는 라이브러리 문서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지요. 2급의 11번. 배치된 이미지의 위치 잘 보시고요. B급의 15번 이미지는 클리핑 패스로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군요.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클리핑 패스 옵션을 누르셔서 포토샵 패스 선택하시게 되면 경계선이 이렇게 따질 거고요. 글씨들이 이 그림을 침범하지 않도록 텍스트 워프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워프는 텍스트 워프 패널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세 번째. 3mm라고 수치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효과, 그림자 효과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 하시게 되면 그림자 적용이 됐네요. OK. 이미지의 순서가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지저분한 선들이 보이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순서를 바꿔줄게요. 맨 뒤로 send to back.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요.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 배치가 끝났어요. 이미지에서 다만 여기 지금 배경이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하얀색이 그대로 묻어나니까 별 언급은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펙트 투명도에서요. 섞어주는 블렌딩 모드를 어두운 색으로 섞어주세요. 어플라이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은 날리고 어두운 색깔 깜장색만 남게 되겠죠. 위쪽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도 이 흰색을 날려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의 투명도를
똑같이 멀티플라이 해주시면 안쪽에 있는 하얀색까지 같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당하진 않네요.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 누르셔서 필요 없는 부분을 디텍트 엣지라고 선택하셔서 날려주시면 되겠고요. 숫자 값들을 조절하시면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깔끔하게 작업이 되지 않는 건 그 숫자 값들 조절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가 끝났으니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형은 사각형 두 개가 보입니다.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위치를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크기 정하겠습니다. 102에 10. 띠지를 만들었나 봐요. 색상을 정하도록 하죠. 색상에다가 투명도까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군요. 투명도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가시면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0%. 들어온 김에 효과, 그림자 효과 주라고 했으니까 드랍 섀도우도 같이 체크를 하고 갈게요. 오케이 누르시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면 크기 정해야 되겠죠. 위치 맞추시고요. 도형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표 작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표를 만드실 때에는 직접 테이블에서 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 있는 글자를 그대로 표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 열으시면 이렇게 글씨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쪼로록 복사하셔서 표로 변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넣게 되면 사이사이의 간격이 탭키로 하나씩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탭키가 아니라 컴마 표시를 이용해서 표로 변신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의 내용이 될 친구들을 컴마 표시로 사이사이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친구들을 복사하셔서 표를 만들 수 있게 텍스트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위쪽에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표를 만드실 수 있고요. 글자들을 블럭 잡은 상태에서 테이블에 Convert Text to Table 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표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대화창에 보시면 탭키를 기준으로 해서 컬럼을 나눈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탭키가 아니라 아까 컴마 표시 찍어줬었죠. 컴마 표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요. 글자들 그리고 색깔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글자들에 대해서는 패러그래프 스타일 미리 만들어 놓은 곳에서 표의 내용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별 얘기는 없지만 중간에다가 배치해야 되니까 가운데 맞춤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머릿글과 각각 행에 대해서 색상이 정해져 있고요. 선의 굵기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범위를 잘 선택하셔서 스와치 팔레트에서 색상을 정해 주도록 할게요. 선의 경우에는 모든 선이 다 가늘어 보이죠? 전체 범위 잡으셔서 선은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굵기 0.25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이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지 미리 보기 창 보시고 전체를 다 하나하나 선택 빠뜨리지 마시고 적용하셔서 나오시면 이렇게 선의 적용이 끝났습니다. 왼쪽에 이미지들을 다 안 넣었네요. 자, 이미지 넣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누르셔서 2급의 16번 그림 아래쪽 부분만 넣었군요. 자, 여기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의 파랑 테두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 윤곽만 잘라지는 거. 한 친구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선택도구 누르시고 Alt 누르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안쪽에 굿을 이용하시면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서 쓰실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안쪽에 굿을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이미지 보면서 배치하실 수 있으세요.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 다 배치가 됐고요. 오른쪽에 동그랗게 넣어줘야 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린 다음에 배치하셔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일립스,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정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안쪽에 굿을 클릭하셔서 크기 보시고요. 문자 입력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캐릭터 패널에서 글꼴 맞춰주세요. 글자에 그라디언트 패더 효과를 넣었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 그라디언트 패더, 색상이 입혀진 방향 잘 보시고요. 키보드에 없는 뚝수기호의 경우에는 글리프라고 하는 패널에서 찾으시게 되면 여러가지 기호들을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show라고 해서 서브 메뉴가 보이죠. 그 중에서 심볼이라고 선택하셔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다양한 심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을 넣으려고 하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을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타이프 툴 누르셔서 드래그, 다이아몬드 모양을 더블 클릭, 바로 입력이 돼요. 캐릭터 패널에서 글꼴 맞추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치를 좀 맞추고 글씨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를 넣어줄 상자 먼저 작성하시고요. 글씨 마련되어 있는 소스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들을 다 입력했고요. 배치를 맞춰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뷰로 보시면서 배치가 틀어진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를 정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라이브러리에 문서, GTQ 안에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3번. 자, 이렇게 해서 5월달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많이 까다롭진 않으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